텐데.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꿈꾸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5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네. 이루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름 돋았다.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게 더디다고 느껴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님? 이거 의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나는 뭐 그걸 이뤘다 혹은 이제 곧 나에게 온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왜냐면 사실 이게 저희가 이런 어떤 뭐랄까 저희의 꿈을 이룬다는 게 그 강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의심하지 네. 마십시오. 네,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네. 자기 암시 가사. 네, 그거 빼고.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는 투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아직 다른 관심은 사실 없고 그냥 저희는 글쎄요 제 느낌에는 저희가 이거를 누구보다 바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만 이렇게 랩으로 돈 벌고 싶어 했던 애들이 없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정도로 정말로 그걸 원했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뭐 돈이 있어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래퍼들의 어떤 관점을 보면은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나 뭐 얼마를 벌고 싶은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3억이 생긴다면 뭘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항상 구체적이었어요. 목표가. 그러니까 꼭 이걸 살 거야. 난 저게 아니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것들. 저희는 항상 좀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불안해 본 적도 없고. 물론 당연히 이런저런 고민은 할 수 있죠. 자아 성찰이나 뭐 그런 것들은 계속 되는 거지만 이걸 이룰 수 있는 어떤 꿈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마음들이 부자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은 쉬워요. 그쵸. 근데 이거를 진심으로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삶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현실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저희도 많은 주변인들한테 해봤는데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흘려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은 저희도 별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이거를 이미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아끼는 거는 저희 관점에서 돈을 버는 법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법은 더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은 돈이 사라지는 거에 그냥 신경을 끄시고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마음이 편해지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 좋죠.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게 저희는 일단 술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술값도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안 피는 것도 뭐 어느 정도의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 커피를 안 하는 것도 약간의 세이브가 그러네. 예. 뭐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도 평소에 쓰는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사실 뭐 꼭 이걸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냥 돈을 잘 버는 거지 뭐. 저도 근데 이제 헛돈을 안 쓰려고 좀 하는 편인데 그래 물건을 살 때 이제 좀 신중하게 사는 편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 하나 살 때 이제 두 번 세 번 돈을 안 쓰게끔 스스로에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좀 이 가게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이제 가계부를 쓰진 않지만 아무튼 저의 이제 가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먹는 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약간 특징인데 제가 군것질을 아예 안 하거든요. 거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뭐 얼마를 쓰겠냐면은 전 사실 편의점도 잘 안 가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좀 사 먹는 게 포스트인데 우유 말아 먹는. 네, 그래서 우유 사고 포스트 사는 거 외에는 사실 세상에. 제가 편의점에서 그렇게 살 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밥 시켜 먹는 거나 나가서 먹는 걸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혼자 사는 남자치고 잘 안 해요. 그렇다고 해 먹지도 않고 그럼 뭐 어떻게 사세요? 저 잘 안 먹어요 사실. 그럼 하루에 세 끼는 드시는지? 제 새끼를 못 먹죠. 그래서 그럼 한 끼 반 정도?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만큼 그냥 끼니를 안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그냥 좀 예전부터의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그냥
저 자신을 뛰어넘는 약간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더 잘하고 싶다,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거지 뭐 꼭 누굴 보면서 뭐 저렇게 돼야 돼라든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지만 뭔가 그런 생각에 뭔가 너무 얽매이지는 않아요. 네. 자기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걸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큐트레인 2를 냈으면 예. 큐트레인 2보다 더 좋은 앨범을 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다. 자, 뭐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예.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지금껏 그래왔듯. 뭐 약간 이런 행복. 거지. 뭐 어떤 저는 목표를 잘 안 두는 스타일이라서 당장의 목표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할 거, 다음 달에 할 거, 아니면 대충 상반기에 해야 될 거 그 정도는 있지만 뭐 3년 뒤에 어떻게 해야지, 뭐 10년 뒤에 어떻게 해야지, 뭐 50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계획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약간 뭐 제 노래 가사에도 나오듯이 저는 좀 오늘 지금 현재에 충실한 걸 좀 좋아해서 그냥 네. 그게 제 목표예요. 근데 피처링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목받고 칭찬받는 게 어딥니까? 네. 피처링하고도 네. 뭐 묻히는 래퍼들도 허다할 텐데.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네.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네.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감초가 아닐 때, 그러니까 내가 전면에 나섰을 때 반응이 좀 덜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직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뭘 더 보완해야 되는가를 좀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각자의 곡이나 어떤 앨범을 구성할 때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아티스트에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저한테도 있을 거고, 내가 한 어떤 긴 작품을 끌어가는 무기, 보완해야 될 점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그거를 좀 실행에 옮기는 게 우리의 또 과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감초 역할일 때 빛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멋진 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가끔씩 이런 그 팻맨 스쿱 같은 사람들 그 목소리 나올 때 그 제일 신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팻맨 스쿱은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래퍼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냥 그런 막 푸제 인서 네. 이런 것만 하시는데도 엄청 뭐 기분이 좋죠. 네. 그렇죠. 네. 신나게 하는 근데 재능이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난 최고의 래퍼가 되지 못했어라고 뭐 한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장점이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재능을 또 개발 발전을 시키고 싶다면 뭐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 결국에 정리하자면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 본인이 어쨌든 감초로서 빛나는 거에 대해서 더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네네. 네. 네. 그거를 굳이 본인의 핸디캡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더 네. 그 확신과 좀 더 자신감을 네. 가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뭔가 스웨이디의 어떤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는데 좀 더 스스로를 믿으면 네.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사는 인생 네. 그냥 한번 싹 네. 분출해 보세요. 네. 세게 가요, 그냥 세게. 네. 네. 개인적으로 스웨이디의 퍼포먼스를 그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신나는 곡들인데 그게 좀 그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조금 뭔가 혼자 생각이 많아 보이는 이 신나는 와중에 좀 그런 모습들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하고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들었지.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매사에 이 방법을 쓰는데 꼭 화뿐 아니라 심지어 저는 기쁨에도 이 방법을 써요. 뭐 몇 발자국 떨어져서 저의 이 그 느낌과 이 그 감정과 이 호르몬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네. 그냥 그 관전 모드로 네, TV를 보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떨어져서 너를 지켜보듯이. 네네네. 방법은 좀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라 하게끔 그냥 스스로 좀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이렇게 취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 스피커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좀 침착하게 내 랩이나 이
비트나 어떤 사운드를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하면서 막 빠져들진 않잖아요. 내 랩 진짜 슬프다. 내 랩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했지? 뭐 굳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가 듣는 건 막 디테일이잖아요. 어떤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 더 진짜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게 잘 됐는지 어떤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이게 내가 어느 정도로 했는지 내가 저 친구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약간 이런 관점으로 듣지 않나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좀 아티스트로서의 훈련이죠. 내 작업물을 제3자의 관점으로 듣기. 네. 그치. 그게 가능해야만이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아티스트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아티스트들도 결국엔 여기서 실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자기 창작물을 객관화해서 절대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 듣기엔 되게 안 좋은데 혼자 막 되게 좋아하고 막 되게 좋지 않냐 막 이러는데 좀 그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너 귀엔 좋을 수 있지.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되게 이 퀄리티의 세계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단 말이야. 네. 아무리 뭐 취향이 어떻고 해도 아무튼 조금 그런 관점에서 나의 어떤 지금 상태, 감정 상태나 나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제3의 눈으로, 그러니까 몇 발자국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몇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 변화, 마음의 일들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번 이거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하는데 만약에 저 형이었으면 어땠을까? 팔로 형이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화 형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카니에 웨스트가 옛날에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사실 낸 적이 있다. 네, 근데 되게 얇고 뭐 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사기엔 돈 아까운 책인데 저희 집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어. 그 책에서 가장 좋은 말인데 그 세상의 일들은 2%의 일어나는 일과 98%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건은 별게 아닌데 우리의 리액션이 그거를 훨씬 크게 만든다. 그렇죠. 라는 거죠. 어쨌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굳이 이 정도까지 화를 내야 되나? 굳이 그러니까 화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혼자 화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화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퍼뜨리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 순간 선택권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진짜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열받아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니면 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넘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그거는 온전히 오웬의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권리를 쓰십시오. 그냥 그 완벽한 세계를 꿈꾸지 말고 네. 더 나은 세계를 꿈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웹하우스를 만든다고 이 모든 컬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미미한 정도예요. 그리고 웹하우스가 뭐 그렇게 막 대박 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좀만 유명한 사람 덜 나오면 표 다 안 팔려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그렇지. 파급이 크든 안 크든 그걸로 CJ를 이기든 못 이기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더 나은 세계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완벽한 세계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 쇼 예능은 역시 이거 한계가 있어. 내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뭔가 좀 더 실질적인 걸 해야겠다 해서 딱 그때 오웬한테 말을 건 거야 내가. 그리고 저는 항상 쇼미더머니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 딴 거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거기서 뮤지션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뭔가 그걸 계기로 해서 항상 뭔가가 창출이 됐어요. 결국에는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를 그냥 쇼프로만으로 끝내지 말자. 그거는 제가 저한테 달린 거잖아요. 저 개인한테. 그치. 내가 그냥 촬영 끝나고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 뭐 놀러 가야지. 이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겠지. 근데 저는 항상 쇼미더머니로 알게 된 사람들과 혹은
거기서 배운 무언가를 음악적인 방식으로 항상 재생산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훨씬 복잡한 어떤 그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지. 너무 그냥 퉁치지 말자.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 근데 뭐 꼭 이게 어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만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죠, 거고. 그죠. 저도 옛날에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하고 한 7년 사귀었는데 진짜 오래 만났네. 그렇죠. 언제요? 좀 됐지. 뭐 괜찮아요. 예. 네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 편견은 뭐 정말 편견일 뿐이지 않나. 대인기피증?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뭐 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창작자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랑 좀 빗대어 봤을 때 좋은 음악은 항상 좀 얼떨결에 나오죠. 오히려 그렇죠. 10분 만에 뚝딱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히려 나오죠. 막 오랫동안 막 붙들고 있고 막 매진하는 그런 곡들은 그렇게 스스로한테 좋은 음악이 못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두루두루 경험을 하면서 또 젊으니까 네. 우리한테는 그냥 재밌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미지 뭐 중요한가? 내가 재밌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키드밀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내 얼굴 몰랐던 때가 그냥 내가 열심히 음악만 내고 그랬던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뭐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든 어떻게든 조금 수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략을.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은 이 허슬러들이 갖는 피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면은 당연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반응이 적어지는 건 맞긴 맞아요. 네. 왜냐면 희소하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냥 또 나왔네 적당히 이러고 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대신에 많이 내므로써 뭔가 그 꾸준한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혹은 정산을 받아왔을 거야. 쉽게 말하면 많이 그치. 낸 만큼. 그렇지. 솔직히 밀러 마일즈 돈 잘 벌어요 지금. 그러니까 낸 게 하도 많으니까 이 정산이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만 원을 나눠서 10번에 나눠서 100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평생 못 벌다가 100만 원 한 방에 받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정말 쌈디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정말 음악이 잘 안 나왔잖아. 안 나왔고 그러다가 한 번 빵 나왔을 때 반응도 되게 좋고 성과도 되게 좋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쌈디로서는 진짜 몇 년 만에 쾌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는 좀 자주 내니까 사람들이 막 제발 앨범 좀 내주세요. 뭐 이런 소리는 잘 안 하죠. 잘 없지. 그 나왔을 때 뭐 반응도 좀 밋밋하긴 하겠지만 대신에 우리는 그걸로 꾸준히 10만 원씩 모아서 태산을 만든 거고. 산을 쌓았다. 근데 기석이는 딱 쉬다가 5년 만에 한 번에 산 빵.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냥 동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뭐 허탈감 이런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힘들거든 사실. 자주 내는 사람한테도 음악 만드는 건 되게 힘든 그치. 일이에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내가 쓴 노력과 정신을 생각하면은 뭔가 아깝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근데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의 그 수많은 작업물들이 이미 어디서 다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맞아. 별로 없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이제 그런 우리가 보기에 희소한 친구들 음악 잘 안 내고 있고 막 사람들이 제발 앨범 좀 내주세요 이런 래퍼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딱 어디서 지켜보면서 난 아껴놓고 있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 그 친구들은 뭐 그런 얘기 들어봤겠지만 우리 같은 타입의 뮤지션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만들고 자주 내냐?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서로의 떡을 부러워하는 거지.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어디선가 봤던 거야. TV에 나오고 나서 반응을 좀 얻고 나서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음악을 해온 뭐 5년의 시간보다
그 쇼미더머니 나온 3분이 나의 인생을 막 바꿨다. 뭐 약간 이런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회의적인 태도죠. TV에 그냥 잠깐 나왔다고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근데 그 반대로 저는 그 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분 동안 빛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맞죠. 공감합니다. 네, 랩한 지 한 2주일 된 사람이 뭐 3분 그렇게 나왔다고 빵 뜰까요? 아니죠. 네, 5년 동안 착실히 해온 게 있고 거기서 단련된 자신이 있고 거기서 뭐 자신감이 형성이 되든 어떤 뭐 도끼가 생기든 어쨌든 그걸로 그래도 그 순간을 빛낸 거잖아요. 그래서 쇼미더머니 그 사람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겐 근데 그 쇼미더머니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키드밀리의 많은 어떤 개고생이 있었고 우리가 방구석 래퍼일 때는 아 나도 좀 누가 좀 길에서 알아보는 래퍼였으면 좋겠다. 그죠. 나도 좀 누군가에게 사인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래퍼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맞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성가셔지지. 글쎄요, 근데 일단은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한테 가장 좋은 음악이긴 하거든요. 그때. 맞아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되게 어떤 즐기면서 만든 싱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날 즐겁게 했는지 그거를 조금 더 탐구해서 그게 뭐 장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가사가 내 스타일이었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지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방향을 일단 본인 스스로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뭐 지금 베이직을 가지고 막 갑자기 핑크색 머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 게 아니니까 최대한 그런 좀 음악적인 방식으로 일단은 조금씩 한번 색깔을 지금 지금 20년 다 됐잖아요. 2020년 버전의 베이직을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렇게 잘해도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의미를 두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베이직한테 뭐 빡센 랩 해달라 이런 거 해달라 신경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베이직이 그럼 내가 또 뭔가를 또 증명을 해야 되겠네. 스킬적으로 뭐 그렇게 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또 막상 박수 쳐주는 사람 거의 없을걸? 네. 결국에는 이제 음악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곡이나 혹은 어떤 뭐 순간의 어떤 이 노래에서의 이 사람의 뭐 가사나 아니면은 뭐 어떤 펀치라인이나 어떤 무언가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한두 부분 사람들은 그걸 듣거든요. 그게 사실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노래마다 다르겠지. 근데 어쨌든 그 포인트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들이 듣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베이직도 이제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킬적인 부분보다 더 많이. 맞아. 그래서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거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처음 음악 했을 때처럼 내가 뭘 해야 재밌을지, 내가 무슨 말을 던지고 싶은지 세상에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출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들 되게 실력은 있지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뮤지션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어떤 포인트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바라봐 주는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주는구나 혹은 내가 이런 거 하면 되게 멋있구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깨달았을 때 좀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정말 근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단은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재밌었고 그게 이제 이 씬이 원하는 게 당장은 아니라는 건 당연히 나도 알지만 그리고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되게 흥분되고 재밌었어. 그러니까 형이 재밌었구나. 네. 정말 이걸 하루하루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뭔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랩을 듣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그 상황도 되게 재밌었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걸 재밌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사람들이 저게 뭐길래 저래?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봤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 지점이에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그 어필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많이 접해봐서 알겠지만 세상은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안 듣지. 안 들어주고 그리고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죠. 근데 진짜 내가 정말 세게 강하게 아니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아니면 머릿속에서 떠나갈 수 없는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싫어할지언정 들어줍니다. 실력파에다가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잔잔한 아티스트들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였어요. 왜 더 세게 안 가지? 라는 거. 아니면 혹은 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무언가를 여기다가 안 뿌리지 살짝? 그러니까 약간 요리로 치면은 괜찮긴 만들었는데 약간 개성을 추가를 하잖아요. 네, 살짝 태운다든지 조금 더 맵게 만든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자극이 필요한 거지. 또 성격에 잘 맞아야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그거를 결국엔 내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약간 이런 좀 이상한 머리가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뭐 꼭 거기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주목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를 일단은 한번 좀 참고를 하면서 계획을 짜보면 또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그 일리네어 초창기에 그 일리네어나 혹은 저를 떠올려 보면은 그때 우리도 정말 어그로를 많이 끌었는데 그때 어그로라는 표현은 없었죠. 그치.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피곤해 지금 생각하면. 예. 근데 그때는 형이 재밌어 했으니까. 그 재밌었어. 재밌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뭐 그때그때 딱 본인의 취향과 흥미, 본인의 이런 마스터 플랜 이런 거를 딱 그 섞어서 포인트를 만드는 게. 근데 나도 비슷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일리네어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빈즈노랑 도끼가 되게 뭔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잃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그렇다고 그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웠던 건 아니고 그냥 이건 경험담인데 저는 어쨌든 제 이런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했고 제가 느낌이 오는 거 내일 이거 해야지 다음 달에 이거 꼭 해야지 뭐 그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봐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내가 편안한지, 부담감을 덜 느끼는지 이런 거. 예. 그치.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예. 영리하게 상황을 이용한다. 뭐 방금 펄러 형이 한 말이지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여기서 반응이 조금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 더 파야 된다고. 네. 거의 모든 래퍼들이 겪는 거지만 초창기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와 그 응축된 에너지 그런 것들을 수십 곡의 곡들과 몇 장의 앨범으로 그 소비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뭐랄까 그런 분노나 주제의식 같은 게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좀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좀 투박하게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거기에 내 감정이 움직였다면 알고 보면 이게 깔 게 없구나. 약간 그 이유 같은 게 다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알면 알수록 되게 합당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내 거나 잘해야지. 이런 쪽으로.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내가 싫어했던 것들 혹은 내가 싫어했던 뭐 많은 아이디어들 그런 거에 대한 존중감이 오히려 좀 많이 생기죠. 저도 많이 그걸 겪었거든요. 네.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과 근데 막상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쫓았더니 조금은 내 이상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때 네. 도착을 하신 거죠. 그쵸.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한 3년, 4년 정도의 커리어를 해오시면서 항상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작업하시면서 재밌었죠? 아, 재밌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저는 김시면 씨의 모습이 원래 됐어야 하는 김시현 씨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네, 물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꿈 당연히 마음 한켠에서 그것도 내가 이루긴 이뤄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물론 뭐 이룰 수도 있고 뭐 네.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꿈이라는 게 모르죠. 근데 이제 조금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은 심야 씨가 못 이룬 꿈만큼이나 심야 씨는 엄청나게 대단한 성취를 이미 이뤄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뭐랄까 그런 거를 보면서 부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3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잘하고 있고 대단한 입장에 이미 와 계신데 다만 이게 어떤 돈과 유명세로 따진다면은 상대적으로 돈과 유명세를 어느 정도 등진 것은 맞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이걸 얻어내려면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그냥 그 정도만 따져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퍼프데디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본인이 한 말인지 뭐 인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자명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야 씨가 여태까지 얻지 못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걸음씩 안 해봤던 것을 네. 안 해봤던 행동, 안 해봤던 스타일, 혹은 안 해봤던 콜라보레이션, 안 해봤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그 길을 새롭게 또 찾아보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메시지와 어떤 딱 그 한 방향으로서의 열정 이걸로 앨범 몇 장 만들면 재미없어요. 더 이상 그 방식을 반복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앨범들도 다 스타일이 다른 이유가 저도 항상 음악을 재밌게 하는 게 저한테는 먼저예요. 일단 내가 재밌어야 뭐 이게 뭐 나중에 이걸로 뭐가 잘 돼도 안 돼도 재밌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음악이 이제 재미없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억지로 이미 내가 클리어한 게임을 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근데 심야 씨도 나름 그런 순간에 봉착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혹은 좀 새로운 접근, 좀 새로운 그런 뭐랄까 시야를 조금씩 탑재를 하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 이런 거 재밌겠네? 라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 딱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버리면 무조건 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되게 쓰잘데기 없거나 되게 무모해 보이더라도 저는 해요. 꼭 그것이 나의 입장이나 혹은 나의 체면을 망친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를 안 하지 않았어요. 재미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되고 인기가 돼도 재미가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계속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재미 있으시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여쭤봤던 거야. 지금까지는 재밌게 잘 해오셨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잖아. 본인의 방식에서의 네. 이 창작이. 그 성취, 뭐 금전적이거나 혹은 정말 눈에 보이는 성취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 상처를 줄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는 더 늘어나고 근데 이게 잘 될 확률은 사실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굉장히 도박이랑 비슷하죠. 저는 진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슬롯머신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롯머신 할 때 오늘은 잭팟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그냥 한번 놀아보는 거다. 이런 기분으로 임해야 되듯이 작업과 발매도 좀 비슷한 접근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얻어 걸린다니까. 그렇지. 이게 또 계속 그게 이 신비예요. 음악에. 어떻게 하겠대. 뭐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사든 비트든 우리가 뭔가를 수정한다는 건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일을 정말 복잡하고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정 없이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철칙 중에 하나예요. 그게 단순히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저희의 음악 생활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루안 씨처럼 아직 어린 나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습관을 잘 네. 들이는 게 네.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뒤에 것들이 밀리거든요. 내가 이 노래 하나만 하고 내 커리어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앨범에 남은 막 6, 7곡들 혹은 이번 주에 잡힌 뭐 2, 3개의 공연 이런 많은 일들이 저한테는 밀려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내가 시간을 뺏기고 감정이나 체력이나 이런 정신 소비를 해버리면 네. 뒤에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뭔가 좀 단호하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그 수정하고 싶은 어떤 뭐라 유혹이랄까요? 네. 거기서 좀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수정을 해도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그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네. 딱 형 저 이거 수정했어요 했을 때 와 대박 좋아졌어요 이런 반응은 네,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뭐가 바뀐 거지? 다 이럴 거예요. 네. 제3자가 듣기에는. 너무 많이 창작에 몰입했을 때 좀 일어나는 소비의 그런 어떤 과소비죠. 네. 음악을 일단 재밌게 내가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네. 근데 문제는 사실 발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방에서 혼자 재밌다고 한들 그 재미가 절대로 완성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얘기를 들었을 때 저의 어떤 결론은 이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네. 혹은 욕을 먹을 게 뻔하더라도 음악을 내야 한다. 발매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이제 얻는 어떤 뭐 해소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거기서 얻는 실망감도 있겠죠. 왜냐면은 좋은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는 상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음 무브를, 다음 움직임을 설계하고 우리가 어쨌든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과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지금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랩을 하면서 산다는 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직업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네네. 어느 순간에도. 네. 롱런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 그쵸, 말하면은. 일단은 그 본인을 잘 다스려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나 자신을. 적당한 동기부여와 그 열정의 그 적당한 분배. 가끔씩 그 스포츠도 그렇고 음악계도 보면은 굉장한 어떤 그 천재가 딱 가끔씩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천재의 재능이 오래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한 번에 다 이렇게 산화되는 거지. 불태워버리는 거지. 적당히 그거를 꾸준히 진짜 하루에 하나씩 하나 비타민 먹듯이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뭐 당연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사실 정말 그 현타? 요거는 겪어보지 않은 단계인데. 그렇지. 네. 그게 언젠가는 한 번씩 오잖아요. 처음엔 막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또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무기, 뭐가 됐든지 뮤지션으로서 새로운 무기를 하나씩은 또 준비를 언제든 하고는 있어야 돼요. 내년엔 내가 뭘 또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거든요. 다들 되게 좋아해주고 뭔가 많은 칭찬도 있을 거고 때로는 악평도 있겠지만 그 페이스에 안 말리는 연습을 언제든 해야 돼요. 그거는 칭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도 듣기가 좋을 뿐이지 어쨌든 그냥 나랑 상관없는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잖아.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랩 가사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뭔가 치유를 받잖아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즐겨야 되는 관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건너뛰고 아니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혹은 사람들이 이거 좋댔으니까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요즘 뭐 무슨 차트를 보고 저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음악이 재미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죠. 진짜 좀 뻔한 말이지만 본인의 초심. 우리가 진짜 원초적으로 힙합을 왜 시작했고 이걸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렸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간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좀 그거를 나 자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찾아내는 게 그 이유를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이거 내가 왜 이게 좋았지? 내가 왜 랩을 하지? 이런 거를 이유를 자꾸 상기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은 뭐 랩이라는 게 이제 보통 20대 때 열심히 하고 그때 터뜨리잖아. 20대 때가 제일 화려할 것 같잖아요. 아, 네네. 물론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잘 유지를 해나가는 사람은 좀 잘 없어. 그러니까 성공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긴 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오긴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근데 많이 생각하는 주제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30대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그쵸. 되고 하면은 우리가 래퍼로서 어떨 것이며 맞아. 팬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도 굉장히 나이 먹고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장르가 되어야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네네, 맞아요. 사진을 이렇게 사람들도 찍고 하는데 어쨌든 사진이 잘 나올 때는 혹은 사진이 이렇게 멋스럽게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되게 자연스러울 때야. 그 사람이 나 잘 나와야지 하고 뭔가 막 이러고 있으면은 사진이 잘 안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굉장히 그 사람이 그 본인의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멋진 사진이 나와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그리고 자기한테 충실한 그 포인트가 뭐냐, 그거를 스스로 얼마나 잘 느끼고 알고 있느냐,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만약에 에이삽 라키를 따라하고 있어. 네. 그래서 야, 너 왜 에이삽 라키 그렇게 따라하냐? 네 거를 해라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난데?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얼마나 잘 본인에 대해서 알고 탐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멋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노력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하고 듣는 보는 모든 것이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그 뭐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저의 지로는 트렌드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그거는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의 자동차의 모양이 있고 그래서 막 90년대 자동차 모양이 있고 80년대, 60년대 다 있듯이 그냥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는 뭐 그 어떤 디자인이 됐든 아니면은 나오는 뭐 음악들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요리들 하다못해 뭐 인테리어 가게 그것도 다 트렌드인데 까놓고 말하면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인류에 대한 부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쌓아왔고 쌓여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정신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물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통점을 띈 무언가를 뽑아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를 벗어나든 아니면은 그 트렌드를 가지고 뭘 하든 거기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거기서 설정을 하는데 그게 어떤 뭐랄까 완전히 그냥 유행에만 빠져 있는 무언가여도 안 되고 이 유행을 벗어나는 게 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트랩이 유행인데 그래서 그게 싫어서 누군가 분배를 한다. 근데 그것에 개성이 없으면 아니면 그 사람이 없으면 사실 거기에도 우리는 관심이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유행이고 유행이 아닌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맞아요. 거기에 내가 있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유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무언가에 기반을 하고 있으니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지금 시대의 인류가 동의하고 합의하는 무언가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냥 인정은 해야 돼요. 왜 요즘 래퍼들이 정신과 약에 대해서 가사를 쓰는지 그냥 쟤네 이상해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다가 시대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냐면은 10년 전에는 아시겠지만 그런 랩은 없었어요.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결함에 대해서 랩을 하는 래퍼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래퍼들은 항상 나는 그냥 완벽해. 난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육체적으로 완벽하고 나 돈도 많고 나 약도 잘 팔아. 이런 이게 원래 힙합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왜 바뀌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지.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네, 그거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 네, 통찰력. 그 리듬 파워의 어떤 스타일이 11년 전부터 존재했고 그 스타일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리듬 파워가 정말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고 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리듬 파워는 신나는 공연용 곡을 한다. 근데 물론 그 시대가 뭐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네, 그렇죠. 주춤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계속 해온 사람들이 굳이 이게 안 먹히나라고 해서 방향을 선회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그게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리듬 파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슷한 음악을 만드는 팀들이 뭐 한 대여섯 팀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듬 파워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조금 뒤떨어져 보이더라도 독자적인 걸 하고 있다는 거지.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무조건 모든 아티스트가 어떤 한 트렌드를 쫓을 이유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수용하는 거를 당연히 권장을 하지만 자기 색깔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색깔을 지킨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흡수하는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우리가 트렌드에서 벗어났네 아니면 그 시대가 끝났네 라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무이하게 그 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흔히들 하는 얘기로 너무 너 자신에 갇혀있지 마. 그치만 네 스타일을 지켜.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균형 잡기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밸런스 게임. 인생이라는 것이 균형 잡기 게임.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해놔야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 창작물들의 어떤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좀 항상 그 다음을 봅니다. 지금은 이걸로 내가 비난받을지라도 근데 그 비난 때문에 내 다음에 있을 내 작업물들의 어떤 그 창작의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지금 여기서 뚫어놔야 이게 다음에 내가 쓸 더 센 가사들을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뭐랄까 재밌는 정말 한국식 트랩 가사 한번 제대로 써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생각하던 것이 이제 비슷한 고민이에요. 뭐 다양한 타입의 웹 가사는 있지만 그래도 힙합의 재미가 뭐겠어요. 이런 가사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가 한 중학생 때쯤 돼서 이제 세상에 아이돌 음악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걸 딱 인지했을 때 랩을 듣고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마 거의 다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구나. 나는 가사라는 건 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바깥 세상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그 말들과 표현들이 이렇게 난무할 수 있구나. 거기서 오는 어떤 뭐랄까 해방감. 그걸 힙합은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히트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노래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싶어도 실제로 뭐 그런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되게 의외의 곡들이 이런 노래가 어떻게 잘 됐지 이런 곡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이 어떤 총체적인 뭐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 수많은 어떤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막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함께 움직여주고 함께 잘 따라가 줄 때 히트곡이 굉장히 우연찮으면서 뭔가 뜬금없이 탄생을 하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다지 의도할 수가 있나 히트라는 거를 오히려 의도하려고 했을 때 더 뭔가 사실 히트의 확률은 낮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낮은 확률에 기대를 걸고 혹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본인이 실망할 확률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히트에 대한 물론 그 열망과 뭐랄까 그 패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좋지만 그 결과에는 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드네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두에게나 있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신에게 솔직하고 떳떳하고 정말 리얼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좋아해 줄 것이다 라는 뭐 좀 순진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저는 다 이해해요. 저도 이거저거 다 해봤고 정말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 상태에 충실한 건데 네, 뭐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여행입니다. 네, 여기저기 다 가보는 거야. 네, 근데 그게 다 자산이 될 거예요. 정말 하나는 유럽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동남아도 가봤다. 이런 어떤 그런 뿌듯함과 자신감이 나중에는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항상 뭐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을 하면서도 영리하게 해라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론 인터넷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곳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도 많은 거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했었던 얘기인데 굳이 숲인데 숲을 그냥 감상하면 되지. 공기도 좋고 나무도 이쁜데 왜 굳이 거기에 있는 바위를 들어서 벌레를 봐야 되겠냐. 연예인한테 뭐 말 심하게 하지 맙시다 뭐 이런다고 사실 될 게 아니잖아. 바뀌기 어렵지.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은 일찌감치 접었고 사실 어렸을 땐 그런 생각 좀 해보잖아. 20대 초반이나 뭔가 이거 되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됐으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투팍의 모습도 생각나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은 접은 지 오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내 일을 직업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굳이 뭐 SNS나 이런 걸로 굳이 뭐 내가 SNS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내 삶의 오프라인에 일단 충실하고 대신에 인터넷에는 재밌는 게 많잖아. 재밌는 거 보고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당연히 돌아가는 꼴은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인터넷이라는 것 덕분에 이상하지. 이상한데 그게 인간의 단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질투와 미움과 욕설은 그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질투심이고 예, 따지고 보면 우리도 TV 보면서 연예인을 욕한 적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질투나 막 미움이 우리 안에 안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성공한 뮤지션들이니까 하지만 당장 솔직히 우리 가끔씩 이제 후배 래퍼들이랑 얘기만 해봐도 질투랑 열등감이 겁나 많거든. 예,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인간이라는 거지.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 예, 이쁜 면도 있고 못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끼어봤자 그냥 피곤한 일만 있으니 그냥 그래도 인터넷 세상에 좋은 면과 나쁜 면 중에서 나는 그냥 좋은 면만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나도 뭐 팔로 형처럼 막 인스타갱이면 그럼 좀 더 다이내믹하고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냥 그걸로 인해서 피곤한 게 뭔지 나는 아니까 옛날에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그래도 바쁜데 안 그래도 오늘 가사 쓸 거 아니면 오늘 내가 촬영할 거 처리해야 될 거 여기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내가 댓글창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럼 댓글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셋업 하는 거죠. 뭐든지 두 가지 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판을 벌려놓고 좋은 것만 취하고 싶어 하지.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기심도 사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네, 그냥 진짜. 조금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방구석 래퍼였던 시절에 우리가 TV를 보고 우리 같은 성공한 래퍼들을 봤으면 사실 난 우리라고 그렇게 다른 행동을 했을까 싶어요. 결과를 계속 보여줘야 되고 계속 증명해야 하고 사실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프로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주느냐 뭐 이런 시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압박이 더 큰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겠네. 해줘야 되는 것이. 근데 뭐 당연히 굉장히 그런 프레셔가 몰려올 때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저도 많이 고민 중인 주제긴 하지만 일단은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 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애를 쓰는 거지. 왜냐면은 신경은 쓰이니까. 내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다 내 팬들이 장악하고 있잖아, 내 인스타를. 사실 내 공간 아니잖아요, 거기. 네, 그 사람들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에 최대한 얽매이지 않는 좀 뭐랄까 좀 분리하는 연습을 좀 마음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냥 나의 재미와 내 삶과 내 행복이라는 순간에도 그거를 끊임없이 챙기는 나를 위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우리나라 뮤지션들 뭐 이런 엔터테이너들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더 착한 게 아니에요. 한국 연예인들이 할리우드 스타들보다 더 착한 게 아니야. 더 많이 참는 거야. 예, 근데 참으면 여기서 누르면 풍선 같은 경우 여기서 누르면 여기서 삐져나오잖아. 뭐 그런 작용이 있는 거겠지.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눌려 있으니까 더 많이 괴롭기도 한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일의 본질이기도 하죠. 예, 계속해서 뭔가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그 와중에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기만족적으로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스스로 찾고 어떻게 보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뭘 했을 때 재밌는 사람이지. 일을 하다 시간이 안 나지, 보면은 시간이. 진짜 그 시간, 이 작업실에 이제 내가 나의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작업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이미. 뭐 그쵸. 공연도 하고 왔고, 그쵸. 뭐 촬영도 있었고, 뭐도 하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은 20대 때는 사실 일이랑 나밖에 사실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확실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짜 그런 행복의 시간을 나한테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집중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한두 곡 그냥 잠깐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단위의 작업물을 원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 그쵸. 딱 시간을 딱 정말 몇 달 정도를 비워놓고 그쵸.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다른 좀 부수적인 일들을 최소화해놓고 정말 좀 앨범에 집중할 수 있는 딱 그 시간을 정확히 그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제 앨범 작업할 때. 나는 좀 다른 어떤 조금 내가 보기에 웬만한 뮤지션들과는 다르게 앨범 작업을 한두 달 안에 끝냈거든. 근데 보통들 보면은 틈틈이 해놓더라고. 오늘 한 좀 곡, 오래 걸려. 다음 주에 한 곡, 다다음 주에 한 곡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막 취합해서 이렇게 내더라고. 근데 나도 거의 항상 이번 주가 아니면 안 돼. 이번 주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다 끝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항상 되게 그냥 쏟아부었거든. 물론 그거 하고 나면 진짜 사람이 낙다운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앨범을 만들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어. 약간 진호도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제가 밀리네어 포에트리 앨범 내고 한 거의 1년을 풀로 쉬었어요. 그냥 행사 간간히 뛰고 진호 그때 군복무 할 군대 때인데 딱 갔을 때. 나는 진짜 집에만 있었어. 집에만 있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 어차피 난 사람들이랑 연락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게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물론 그 순간에는 가끔씩은 뭐 좀 적적하다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돌이켜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기가 없었으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못 하고 있을 것 같아. 그 충전의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없었으면. 사실 그래서 저는
더 쉬려고 그랬어요. 음. 더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갑자기 쇼미더머니 세븐 우리 뭐 갑자기 하게 됐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갑자기 소용돌이가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솔직히 글로우 포에버도 그렇게 대단한 앨범도 아니었어. 난 그냥 내고 말려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아무튼 약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저도 지금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요거 열일 끝나면은 다시 들어갈 거예요. 과감하게 쉬어도 돼. 그리고 사실 제대하고 나서 지금 제대하고 나서도 달렸잖아. 사실 진호는 쉴 자격이 있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나도 마찬가지고. 밴드리야 계속 우리한테 형 한 곡만 더, 한 벌스만 더 이러고 싶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도 네. 나 못해.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클 것 같아. 나는 뭔가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뭔가 솔직히 래퍼들 이렇게 보면 래퍼들 뭐 뮤직비디오나 막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세상 태평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심심할 때 가사 하나 써서 녹음해서 막 떼돈 벌고. 뭔지 알죠? 아, 떼돈. 네. 근데 다 이렇게 사는 건 똑같다는 거. 진짜 오리 같은 존재는 우리 모두가 다 오리죠. 아, 뭐. 그럼요. 괜찮아 보이는데 아, 그럼요. 밑에서는 진짜 졸라 돌리는 거지. 돌리는 거죠. 맞아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뭐랄까 모토 혹은 저의 화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기에 저희의 지난 한 6년, 한 7년 정도가 레이블들과 이 뮤지션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저희의 몸집을 많이 키웠죠. 저희의 페이도 많이 올라가고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저희 힙합 레이블도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몇 배가 될 만한 그런 되게 상상 이상의 어떤 규모가 됐다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가끔씩 레이블들의 사무실을 뭐 가보거나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되면 진짜 좀 약간 그 감회가 새로워요. 네. 그런 저희의 폭풍 같았던 7년 정도가 지나갔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저희의 이 그 고성장이 멈췄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고성장을 해왔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지금 정체되어 있죠. 네. 정체되어 있고 또 막 거기서 또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도 이제 굉장히 클 만큼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크고 이런 것도 당연히 뭐 해볼 만한 것이고 저희는 계속 번영을 꿈꾸겠지만 그게 저희한테 주는 감흥이 이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몇 억 더 벌고 사무실 뭐 10평 더 넓히고 이런 게 저희한테 뭐 더 이상 행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뭐 단언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한 2019년 정도에 일단 저희가 방송으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래퍼로서 그리고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프로가 줄 수 있는 오락들 그것의 생명력은 또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왔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또 지금의 팬덤이 있고 그분들이랑 또 계속 뭔가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재밌는 것과 팬들이 재밌을 만한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이제 쇼미더머니 말고도 재밌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네. 팬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네. 그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각자 많이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희의 화두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떠올린 하나의 아이디어죠. 이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해볼 법한 어떤 아이디어가 쇼미더머니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의 상태, 뭐 쉽게 말해서 그걸 홍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홍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거기를 떠나서 이뤄낸 이런 큰 성공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성공을 우리가 다 얻은 채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거죠. 네. 그래서 뭐 랩하우스가 이제 뭐 홍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고 그런 행사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얼마나 예전 같은 그런 음악적으로 활발한 홍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돌아갈 만한 터전, 땅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또 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뭘 해야 더 재미날까? 그리고 뭘 해야 사람들이 또 재밌을까? 이런 거를 저도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같이 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또 계속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특히 지금 같은 음악 트렌드의 속도라면 되게 빨라졌잖아요. 계속 스타일들도 더 다양해지고 더 빨리 변하고 하는데 이거 스타일 안 맞네?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계속 이런 생각을 저희가 반복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알을 계속 낳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알로 통일하든지. 근데 저는 그냥 그 미국 레코드 회사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뭐 인터스코프와 데프잼이 있다고 쳤을 때 뭐 그 회사에 누가 있는지 저희 잘 모르잖아요. 네, 뭐 물론 그 회사 나름대로의 그 아티스트를 고를 때의 안목과 뭐 기준이 있겠지만 뭐 그래서 에이사 라키가 어떤 회사인지 뭐 우리 압니까? 예, 조이 베레스가 어떤 회사인지 뭐 트래비스 스캇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아티스트 자체인 것이고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어차피 그냥 아티스트가 하는 일을 돕는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이상의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굴레, 하나의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영향력, 한국에서 그게 상징하는 너무 많은 그 색깔과 그 배경들 이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끝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손으로. 네. 저는 뭐 총대 매는 건 익숙합니다. 그러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